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묘월의 간목에 대해서 간목 용신을 잡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안내 말씀드리게 되면은 음, 출판사 인쇄소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제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좀 포장을 해서 그러니까 순서대로 신청해 주신 순서대로 그러니까 보낼 건데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댁으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신청하시고 왜 안 오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벌써 마음은 여러분께 다 이렇게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은 제가 주말 동안에 작업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광고를 처음 올리다 보니까 광고가 좀 주책맞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광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피클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광고는 좀 처음과 끝에만 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를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또 이렇게 공부하다가 끊기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얼굴이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뭐 글씨를 쓰고 그러면은 이게 좀 자꾸 멈추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그러니까 좀 노트북을 좀 바꿀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화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라져 주더라도 어, 뭐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제가 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 하다가 설명을 하다가 좀 이렇게 영상이 멈추고 이러면은 되게 없어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뭐 의식하고 그러진 않지만은 왠지 좀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집중하는데 좀 방해가 되실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안녕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뵙겠습니다. 음성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제가 안 나가니 얼마나 프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대충 이렇게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주를 처음 볼 때에는 어디를 먼저 보느냐. 뭐 일간도 보죠. 일간부터 보는데 뭐 일간 딱 간목을 보는데 어느 월에 태어났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묘월의 간목이구나. 묘월의 간목인데 묘월지 옆으로 어떤 글자들이 있는가를 또 봐야죠. 월지 옆에 오화, 임목, 묘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어쨌든 이 간목이 노왕을 깔고 있다. 그리고 양인도 깔고 있다. 하지만 좀 좋은 게 인목하고 오화가 인호화급을 해서 천간으로 정화를 띄웠다. 그러면은 역시 이 왕목은 설해줘야 되는 거죠. 왕한 나무의 기운은 그 병정화로 설해주는 게 좋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게 좋다. 그래서 꽃이 만발한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목화통명사주가 되는데요. 좀 하나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조우가 안 맞는다. 그래서 나의 그런 뭐 기질이나 이런 거는 다 뭐 문인학사의 그런 기질이고 뭐 어디 좀 흠잡을 데 없지만 그러니까 조우가 안 맞아지다 보면은 이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행복감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행복감이 좀 떨어진 그런 사주다.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잘 나가고 그런다. 그러다가 이제 뭐 무진 기사운에도 이제 뭐 잘 나가죠. 이 왕한 화를 다시 한번 토로 설해주니까, 어쨌든 재성으로 설해주니까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재물을 취하는데 그러니까 이로움이 있죠. 그리고 무토가 진토를 가지고 왔으니 진중에 있는 개수가 좋은 역할을 하죠. 조우 역할로 하죠. 그래서 진중개수가 이 마른 나무를, 왕하지만은 좀 마른 나무에 촉촉함을 주다가, 어쨌든 뿌리로 오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이 화를 용신으로 잡았을 때 운이 그러면 정묘, 무진, 기사, 경오, 신미, 그러니까 임신, 그러니까 경오, 신미 이런 화운에까지는 괜찮은데요. 화운에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이 임수, 개수, 그러니까 천간으로 임신, 계유년이 왔을 때, 임신, 계유, 대운이 왔을 때 천간으로 수가 오면은 천간으로 수가 오면 이 내 용신 화를 수국화를 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임수든 개수든 그런 임수가 오면은 정임합을 해가지고 뭐 그런 수를 막는, 그러니까 내가 식신 상관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을 좀 막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좀 도식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뭐 상관이니까 괜찮다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인호의 정화를 용신으로 봤더니 천간으로는 수가 안 좋더라. 근데 이 수가 어떻게 지지로는 금을 달고 왔어요. 임신, 계유, 대운에는 임신, 계유, 대운에 천간으로는 금이 와가지고 금이 어쨌든 내 일지, 그러니까 녹을 인신충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이 유대운에는 묘유, 충, 양인을 형충하는 그런 일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에서 사주 원국에서 이런 금수의 기운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없으면, 너무 이렇게 좀 이질적인 것들이 오다 보면은 어쨌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기운들이 오다 보면은 내 그니까 질병이나 조금 이런 흉함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 시기에는 목과 화, 그러니까 목인 나의 뿌리도 깨지고 상관, 내가 그러니까 하는 일도 그러니까 앞길이 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임신계운에 흉함이 있었고요. 화를 용신으로 잡아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김희생, 정묘월, 갑술일의 경호시. 사주를 보면은 묘월에 갑목이다. 묘 옆에 미토가 있죠. 묘미 목을 합니다. 또 묘술 합을 하죠. 묘술 합화도 하고, 그러니까 묘미 목을 하죠. 그러면 어쨌든 이 사주는 내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내가 약하지 않다. 또한 약하지 않은데 어떤 식으로 약하지 않느냐라고 봤더니 이 경금, 편관이 있는데 상관이 있죠. 그래서 약간 제살태과 상관으로 약한 그 편관을 그러니까 제살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양인의 편관, 그런 양인 편관격의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러면은 양인의 편관인데 관이 약하면 관이 용신이고, 관이 강하면 양인, 내 뿌리가 용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월하고 묘월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월일 때에는 경금 편관이 뿌리 없이 약하게 허투하면은 용신으로 못 썼는데 이 묘월에는 또 다르죠. 묘월은 또 이 경금 금이 약하게 뜨더라도 약한 것도 약하게 뜨면 편관이 정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편관도 정관같이 쓴다. 어쨌든 약한 편관을 북돋아주는 그런 운이 좋다. 그러면은 금이나 역시 이 천간에 있는 기토가 가만히 있다가 좋은 역할을 화의 기운이 올 때 천간으로 우성해질 때 이 기토가 이 용신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한신이죠. 한가롭게 있다가 그런 일들을 하고요. 어쨌든 운으로 봤을 때에는 금수운이 좋다. 그래서 금이 용신이고 금수운이 좋다. 그래서 금수운에 잘 나가지만은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문제가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을 용신으로 잡았을 때 이게 용신인데 병이 뭐냐? 병은 이게 글자가 이 병인 거죠, 이게. 정화가 병이고 정화의 뿌리가 되는 오화가 병이 되는 거죠. 용신으로 잡았을 때 용신을 극하는 이런 글자가 나쁘다. 이런 글자가 나쁘다. 그러면은 이 오화는 뭐냐? 간목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간목 입장으로 봤을 때 갑오 사지기도 하지만은 갑오는 홍염이죠. 그죠? 홍염이죠. 이 오화는 간목 입장에서 홍염살이 되고 이 홍염살이 천간으로 투간을 했죠. 그러면 천간으로 발동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홍염살이 천간으로 발동을 해서 나의 경금을 화급금을 하니 내가 홍염짓을 해가지고 관제구설이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홍염이 뭐냐? 그 여자 관계가 복잡한 거죠. 그죠? 여자 관계가 복잡해서 그로 인한 관제구설이 생긴다. 이 사지의 홍염이니까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이 홍염에 빠져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지 죽는 줄도 모르고 내가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내가 힘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래서 화의 운이 안 좋고 금수운에 잘 나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보게 되면은 개미년, 을묘월, 갑자, 기사시죠. 간목인데 묘월의 간목이고 묘미의 천간으로 을목이 떴죠. 역시 인수, 자수, 자수에서 투간한 개수가 이렇게 있죠. 이런 사주는 신강이 아니라 책에는 신강으로 쓰여 있지만 신왕이 되는 거죠. 어쨌든 신강이라고 하면 신왕으로 알아들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이 사주는 신왕이에요. 신강과 신왕의 차이점. 신강과 신왕의 차이점은 뭐냐? 신강은 내가 인수의 도움으로 지지에 인비가 있지만 인수의 도움으로 내가 강해진 거고, 신왕이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월지, 월령을 득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묘월에 이렇게 인비가 있시, 인성, 수와 비겁이 있시 내가 뜨면은 이런 거는 신왕이 되는 거고 월지를 득했으니까요. 만약에 이렇게 자와 묘가 자리를 바꾸면 묘월에 뭐 갑묘다, 뭐 갑묘는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묘월에 이렇게 이 두 개가 자리를 바꾸면은 묘월이 아니고 자월이다 그러면은 신강이 돼요. 그러니까 신강이 된다. 내가 인수지만은 내 원령을
득해서 태어났지 않고 올령을 득하지 않고 강해졌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신강이 되고 이런 케이스는 신왕이 된다. 어쨌든 내가 왕한 나무라 왕자는 희설하는 게 좋다. 내가 왕자 희설이다 라고 해서 사화를 용신으로 보는데 어쨌든 사중에 병화가 좋은 용신이다. 사중에 병화가 좋은 용신인데 이 사람이 신해운 신유년에 감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해년 신유년에 감옥을 갔냐? 어쨌든 내가 이 병화를 용신으로 잡는데 이 사화에서 무용으로 떠 있는 이 병화를 식상을 신대운에 병과 신이 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병과 신이 합을 하고 이 해수 자체는 병화 입장에서는 절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 절지가 되는구나. 또한 지지로 오는 해수가 사해 충을 하죠. 사해 충의 현상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가 식상이 막힌다. 그러니까 식상이 막힌다. 그리고 유년이지 않습니까? 유년이 뭐냐? 신유년에 왜 특히 더 안 좋으냐? 이 유가 묘유충을 합니다. 묘유충을 하죠. 그러면은 간목 입장에서 내 양인 묘목 뿌리를 묘유충을 하면서 이런 식상이 막힐 때 관제, 구설, 감금, 신액, 병원 입원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쨌든 이렇게 암합을 하고 있어요. 자사가 암합을 하죠. 무게합을 하는 거죠. 자사 암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사화가 자수에 합을 하다 보니 어쨌든 운신의 그 폭이 좀 줄어들었는데 그런 합을 하고 묶여 있는 상황에서 살짝 묶인 거죠. 묶여 있는 상황에서 해수가 와서 사해충을 하면서 수국화를 했다. 그러면 역시 식상이 막힌다. 내 간목이 나가야 되는 식상이 막히는 현상에서 이 유금이 와서 신유로 강하게 왔죠. 유금이 와서 묘유충 양인을 형충할 때 이때에는 관제구설, 신액, 입원, 병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자, 이번 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인데 묘월의 간목이다. 묘목 옆에 인목 있다. 오술 화국이 있는데 인오술 화국을 짓고 있네요. 그러면은 내가 목화의 기운이 강하죠. 그죠? 목화의 기운이 강하다. 이 목화 상관의 기운이 강한데 이런 화의 기운을 설해주는 거는 무토다. 그러면은 토가 좋다. 토가 왕한 화기를 설기해서 좋다. 그러면은 천간으로 토의 기운들이 오면 좋겠죠. 그죠? 천간으로 토의 기운이 오면 좋다. 그러면 이 화가 그런데 이 운이 어떻게 가냐? 을묘, 병진, 그러니까 지지로 진토가 왔으면 이때는 좀 괜찮죠. 병진은 그래도 괜찮은데 병진, 정사, 정사대운에 사운에 들었을 때 인사형이 들었더라. 인사형이 들어서 형적인 일이 생기는데요. 좋으면 형발해서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화, 분목이 되는 상황인 거죠. 목과 화의 그런 조우가 안 맞은 상태에서 화기가 왕해지다 보니 그러니까 목분, 나무가 그냥 다 타버리는 좀 아쉽긴 하죠. 운이 좀 안 좋았다. 역행으로 갔으면은 해자축 신유술로 갔으면 그나마 좀 나았겠지만 어쨌든
남방운으로 가서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사주 간목, 묘월의 간목인데 해묘, 묘해묘 해가 있고 천간으로 목이 이렇게 떠 있네요. 기토는 좀 위태해 보입니다. 왜냐면은 목국토, 목국토, 목국토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토는 좀 안 좋아 보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신경 조금 쓰면은 신경성 소화불량 이런 거 생겨요. 그러니까 위산과다 소화불량 이런 게 생기죠. 그러니까 토가 안 좋습니다. 위에 병이 오는 그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사주를 묘월의 간목인데 인수해가지고 뭐 신강이다, 그러니까 신왕이다, 그 전왕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합격이 되는 거죠. 합격. 왜? 금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가 곡직격, 그러니까 전왕격,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주죠. 어쨌든 이 곡직격에 금을 봐서 곡직 합격이 되었다. 그러면은 곡직 합격에서 용신은 통관을 해주는 수가 용신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곡직 합격의 사주에서는 수를 용신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내가 곡직격이 될 수 없게 방해하는 금이 신금이 병이 되고 수목운 임비식 운도 좋아요. 그러니까 임비식 운도 좋다. 그러니까 임비운, 임비식 운이 좋다. 이분 같은 경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의뢰대운 잠시만요. 녹화가 잘 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끈다는 게 안 끄고 계속했네요. 아, 세상에. 자, 비디오 캡처 장치 아웃. 제가 들어간 줄 알고 계속했는데 역시 처음에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가지가지 합니다. 자, 어쨌든 안녕 하고 계속 나타나고 있었네요. 자, 어쨌든 의뢰대운 그러니까 간목운의 최전성기 그러니까 수목운이 좋다. 최고위직에 올랐고 수룬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라고 나와 있죠. 수룬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수룬의 질병으로 사망하였다. 그러니까 수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술이 와가지고 어떤 현상들을 나타냈냐? 이 용신을 그러니까 토국수 해버리죠, 그죠? 이 용신의 글자를 토국수 해버린다. 토국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내 양인도 묘술로 합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있고요. 어쨌든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 사주에 화의 그런 식상이 없지 않습니까? 이 화가 식상이 없는 상태에서 식상 고장운이 왔어요. 식상의 묘지운이 왔죠. 그러면 식상 묘지운이 왔을 때, 그러니까 없는 오행,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없는 오행, 제가 앞으로 나눠드릴 받아보실 책에는 그러니까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없는 오행 고장운이 왔을 때, 없는 오행 묘지운이 왔을 때 천간으로 지지든 천간에서 병정이 뜨든 지지에 사오가 뜨든 그 운이 오면은 그러니까 식상이 막히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식상이 죽으면 내가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놓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없는 오행 고장운 시기에 사망했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런 운이 생겼던 거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병원 가서 뭐 며칠 입원하면은 다 뭐 낫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거죠. 뭐 나이가 8, 90 돼가지고 이런 운이 오면은 좀 어렵게 보겠지만은 뭐 5, 60에 이런 운이 와도 요즘은 무척 건강합니다. 자, 다음 사주. 자, 신묘. 신묘, 경인, 갑진, 병인. 이 사주죠. 그러면은 갑목인데 인월의 갑목이에 병화를 떴죠. 그러니까 뭐 목화통명사주죠. 지난 시간에 한 사주네요. 그 천간에 인월의 갑목인데, 그러니까 금을 못 쓰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 있으면 묘월의 갑목이면 양인 편관격이 돼가지고 어쨌든 금을 썼겠지만은 인월의 갑목이라 금이 약해서 금은 못 쓰고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다. 병화를 용신으로 잡았다. 그러니까 이 용신이 병화로 잡았는데 어땠나를 보는 거죠. 이 운이 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해에 태어나서 거꾸로 간다. 무자, 기축. 이때는 내가 용신운으로 가야 되는데 용신 역행운으로 가는 거죠. 용신의 힘을 빼는 토운으로 가면서 이 그러니까 경금과 신금을 토생금을 해주다 보니 그래서 고생을 하였다. 그러다가 병술대운이 오죠. 병술대운에 화운에 와서 군에서 공을 세워서 이 묘지운이 왔는데, 그러니까 지지에 이제 받아주는 그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화의 기운이 높아진다. 천간으로도 병화가 떴다. 내가 용신이 병화인데. 그래서 군에서 공을 세워 벼슬을 하게 되고 의류대운에 사망을 하였는데 왜 의류대운에 사망을 하였을까라는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는 거죠. 왜 의류대운에 사망을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발동의 개념들을 잘 앞으로 보시다 보면 아시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발동했나? 그러니까 한바 선생님이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투출신, 표출신 발동했다. 이 을목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을목이 내 양인에서 떴다. 천간으로 양인에서 발동하고 진에서도 진 중에 을목도 있죠. 진에서도 떴다. 그래서 을목 자체가 양인과 그 진에서 떴는데 이 진이 뭐냐 이렇게 갑진 이렇게 봤더니 갑진이 좀 그 살로 따지면은 갑진 백호다라고 해서 백호가 발동했다라고 보는 거죠. 백호 발동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호가 발동할 때 백호살이 발동하는 운인데 그러면은 발동했다고 해서 뭐 다 죽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지지에 또 유금이 왔네요. 그러면 유금이 어쨌든 묘유충으로 양인을 형충하네요. 그렇죠. 이런 이 금이 그러니까 화를 쓰는데 이 금이 천간으로 허투에 있는데 금의 뿌리가 오면서 금의 뿌리가 왔죠. 이 귀신들의 뿌리가 왔습니다. 귀신이 아니고 기신입니다. 꺼리는 신인 거죠. 귀신이라고 들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내가 안 좋은 그거는 뭐 귀신이든 기신이든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인 거죠. 어쨌든 그 존재들이 뿌리가 왔으니 이런 경금신금들이 힘을 쓰면서 이 병화가 신금이 병화를 이렇게
합거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병신합에 유는 어디냐? 갑목 입장에서는 병화의 또 사지죠. 병화 입장에서는 유대운이 사지예요. 그래서 식상이 사지에 들고 합거돼서 사지에 드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병과 신금이 합해서 사지에 든다. 그리고 또한 이 을이 백호에 발동을 했다. 양인에서 발동하고 또 묘목이 내 양인을 충하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운에 사망을 하였다.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백호살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죠. 백호살은 혈광지사라고도 하죠. 혈광지사. 피를 흘리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 백호살. 백호살의 그런 의미를 보면은,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불의의 재난이나 흉사, 그러니까 횡사, 뭐 변사, 뭐 이런 죽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긴다. 예전에는 그랬다. 이 백호라는 그런 살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그러니까 충만한 그런 글자예요. 그래서 내 에너지가 충만하다 보니 이런 백호가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화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백호가 있는 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백호살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스피드를 즐겨하는 뭐 레이서, 뭐 일반 뭐 분들도 뭐 고속도로만 타면은 막 달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뭐 폭주족, 뭐 못 먹어도 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무대뽀적인 그런 것들이 있죠. 백호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그런 운이, 백호가 발동하는 운에는 어쨌든 피를 흘리며 죽는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운적인 방법에서는 그런 거 이제 찜질방에 가고 그러면은 부항을 뜨지 않습니까? 찜질방에 가서 부항 뜨는 건 불법이죠. 불법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한의원에서 부항을 뜨면서 사열을 하는 것도 어쨌든 백호의 흉함을 막아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백호살에는 갑진백호, 무진백호,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병술백호, 임술백호, 정축백호, 괴축백호, 마지막으로 을미백호,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호살에는 7가지가 있다. 자, 다음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유생, 이민월, 갑자일, 병인시. 이것도 전 시간에 한 사주죠. 목화통명, 똑똑한 사주인데 천간으로 임수병이 있는데, 화식상으로 가야 되는데 임수병이 있는데 정화가 와서 합거를 했다. 그래서 다시 좀 청해졌다. 어쨌든 화로 가야 되는데 이 금수는 나쁜, 그러니까 존재인 거죠. 왜냐면 내가 화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간으로 개수가 뜬다. 개수가 떴다. 그러면은 이 개수는 어디서 올라오느냐? 자수에서 올라오는 거죠. 그럼 자수는 어디냐? 내 가정궁에서 올라온 거네요. 나기도 하고 내 배우자기도 하고. 그러면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 배우자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원인으로 개수가 떠서 비가 내리니까 꽃이 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운이 개미년이다 보니까 이 개수가 뭐냐?
개수가 간목 입장에서는 개수는 인성이지 않습니까? 정인, 좋은 건데 이 인수 정인, 인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보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개미년에 그러니까 빚보증을 잘못 쓴 거예요. 빚보증을 잘못 썼는데 개수 역시 이 문서가 개수 개미 묘지로 묘지에 드는 문서이기 때문에 이 죽은 문서를 잡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문서도 죽은 문서를 잡으면서 내 앞길까지 이렇게 그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빚보증으로 망했고 남편은 그냥 논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그러니까 이 생자별부하는 그런 뭐 사주 약간 그런 비슷한 거죠. 별부는 아니겠지만은 자식 보고 사는 사주다. 그러니까 정관이 남편인데 인목을 넘어오기가 힘들고 내 자리로 왔더니 자유기문이 들더라. 어쨌든 이 여자의 남편도 이 여자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또한 이 남편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자라고 봤을 때 남편이라고 봤을 때 임목 이 목이 이거 재성 아닙니까? 재생살하는 사주인 거죠. 재생살하는 사주에 그러니까 제다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여자의 남편은 제다 신약한 사주다. 그거에 이제 이 남자는 수를 써야 되는데 남편 입장에서는 수를 써야 되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수군이 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는 개미년에 빚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남편도 역시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이거를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안 되게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마지막 사주는 아니고, 자, 개미년, 자, 개미생, 을묘월, 갑술일에 을해시 좀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빠르게 안 되네. 묘술하죠. 그러니까 이 왕목이에요. 어쨌든 아까 원령을 듣겠다고 그랬으니까 해묘미의 왕목이니까 왕목이잖아요. 그죠? 뭐 약간 곡직격 비슷하기도 하고 어쨌든 뭐 왕목이다, 곡직격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술토는 어쨌든 이 술토가 그러니까 묘술화로 이 술중에 정화를 그러니까 화가 없으니 어쨌든 그러니까 화를 좀 쓰고 싶은데 지장간에 있는 정화를 좀 꺼내서 쓰자라고 해서 묘술화의 정화를 용신으로 일단 잡는 거죠. 어쨌든 이 지장간에 있는 정화라도 꺼냈어야지 화가 없으면은 신왕무의하는 사주잖아요. 신왕무의. 그러니까 나는 무척 강한데 할 일 없이 그냥 빈둥빈둥 사는 사주. 그래도 화라도 용신으로 잡고 이렇게 좀 상관 짓을 해야 그래도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신왕한데 이 화로 좀 나의 기운을 빼주는 게 좋겠다. 라고 봤을 때는 화를 써야 되는데 이 해수나 개수는 그러면 병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주가 남자인데 음년에 태어났죠. 그러면 역행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서북운으로 간다. 북서운으로 가는 거죠. 대운이. 그러니까 북서운으로 가면서 탈처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운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북의 운으로 가면은 수생목 하다 보니까 수생목 하면서 이 비겁들이 더 날뛰면서 목토를 해버리니까 이 남자의 첫 번째 여자는 미토지 않습니까? 이 미토, 첫 여자는 미토인데, 이 미토 여자를 이렇게 했더니, 묘미 목으로 해서, 이 여자가
그 변에서 겁제 짓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거죠. 아니면 이거 연관에 있으니까 아빠잖아요. 아빠가 겁제 역할을 한다. 아버지가 돈도 좀 벌어오시고 좀 그러셔야 되는데 나한테는 좀 별 도움이 안 된다. 내 유산을 물려주시지 않고 아빠가 그냥 나의 겁제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술도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내 술 중에 정화를 꺼내서 쓰다 보니 그래도 좋은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만한 여자 와이프를 얻는 거죠. 희망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인연을 갖는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재성이 비겁으로 바뀌는 그런 사주들은 뭐 장사 이런 거 하면은 절대 실패를 봐요. 그래서 재성이 비겁으로 바뀐다 그러면 절대 실패를 봅니다. 그리고 또 재성이 비겁으로 바뀌면 남자는 여자를 만나면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돈 쓰게 되고 여자한테 돈을 많이 줘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어쨌든 이 사주는 수운에 안 좋다. 그러니까 부군도 역시 안 좋. 그러니까 수운이 안 좋고 금운도 당연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마지막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묘월의 간목입니다. 묘월의 간목. 왕한 나무죠. 인수도 있고요. 이렇게 천간으로 수가 이렇게 떠 있죠. 당연히 신왕을 넘어서 곡직격에 해당이 되는데 유금이 있기 때문에 곡직합격이다. 그러면은 곡직합격을 해소하는 글자 인성을 쓴다. 그러면 인비운이 좋다. 만약에 곡직합격인데 그러니까 이 인성이 없으면은 어떤 식으로 푸느냐? 그러면은 일반격으로 사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 없으면은 금을 용신으로 잡는 거죠. 금을 용신으로 잡는다. 왜냐면은 이 월지 3개 이상은 병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이 있는데 금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가 없을 때 그런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곡직격에 유금을 받기 때문에 곡직합격이 됐고 인성을 쓴다. 그래서 수가 통관을 시켜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가 통관을 시켜줘서 좋고 당연히 이게 유금이 병이기 때문에 지지로는 화의 운이 오면 좋아요. 지지에 화급금을 해버리면 괜찮죠. 천간으로도 화를 쓸 수 있느냐? 화를 쓰고 싶은데 천간에 임수개수 이렇게 중중하니 천간으로 오는 화는 화운이 와도 좀 별 볼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다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또 안 좋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래서 식상이 확 왕한 물에 불이 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인수와 비겁과 화의 운이 좋은데 화는 지지로 오는 게 좋다라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묘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 다음 시간에 진월의 간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